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원이 이제 지구의 자원 단원에서 첫 번째 1번 광상에 대해서 수업을 할게요. 교과서는 55페이지 광상입니다. 자, 이제 광상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이 광상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면서 이 광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좀 자세히 배울게요. 그 다음에 광상에 수반되는 자원의 종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5페이지 보면은 스스로 생각해 보기 나오는데 1848년도에 1월 24일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제재소 직원인데 근처 하천에서 손톱 크기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했대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골드러시라고 하죠. 그 서부 개척 시대. 자,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사진에 여기 요거 이게 금이에요. 사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나무 쟁반 같은데 쟁반으로 이제 하천에서 모래를 이렇게 치면서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이 하천에 사금이 많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 많았을까? 뭐, 근처에 금광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하천 상류 쪽에 금광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천 모래 속에는 이 금을 포함한 그런 뭐 모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넘어가서 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광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광물 자원이 지각 내에 채굴 가능할 정도로 농집되어 있는 장소이다. 광물이 있다고 해서 다 광상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채굴 가능하다. 자, 이 채굴 가능하다인데 광물을 채굴한다는 얘기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광물이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이 몰려 있어서 이걸 자원으로 개발했을 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채굴하는 거죠. 이익이 없으면 채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광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자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상에는 크게 이제 화성광상, 퇴적광상, 그 다음에 변성광상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요.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화성광상은 마그마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마그마가 있을 때 이 근처에 화성광상이 있을 수 있고요. 변성광상은 이제 변성함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 그래서 열과 압력이 높은 곳,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퇴적광상, 퇴적물이 쌓이는 곳, 여기 지금 바닷가에 뭐 모래가 쌓였으면은 여기에 자원이 많이 농집되어 있으면 퇴적광상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하 자원이라고 하면은 크게 뭐 세 가지, 우리 교과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 금속 광물 자원, 금속이에요. 그래서 뭐 아연이라든지 납, 철광석,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금속 물질은 아닌 거죠. 뭐 소금, 점토, 암석 이 바위인데 이런 것도 건축 재료 같은 걸로 많이 씁니다. 모래자가 시멘트,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자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은 대표적인 게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요즘에는 뭐 오일 셰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원을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자원을 우리가 이용하는 예를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볼게요. 텅스텐이라는 금속인데 우리나라에 상동광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텅스텐 광산이 있어요. 자, 보통 이렇게 뭐 채취하는데 얘를 가공해서 이런 뭐 금속 드릴 비트로 쓰거나 아니면은 요즘엔 잘 쓰진 않지만 이런 백열 중고에 이 필라멘트 만들 때도 뭐 그 다음에
회중석, 금, 이건 진짜 금덩어리 같죠? 그다음에 벤토나이트.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뭐, 벤토나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이 지금 도자기 재질 숟가락 같은데 이런 거 만드는데 많이 쓰인다고 해요. 다른 걸 보면 고령토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흙이에요, 흙. 고온흙인데, 이렇게 나와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거나, 화장품, 이걸 뭐라고 하죠? 분가루라고 하나, 뭐 파우더? 뭐 이런 거 만들 때도 이 고온 가루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화장하면은 이렇게 돌가루 이렇게 바르는 거랑 뭐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크사이트인데 얘는 알루미늄의 원료예요. 그래서 얘를 가공해서 알루미늄 캔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뭐 비행기죠. 자동차나 비행기도 알루미늄을 쓰면은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래서 연료 소모를 줄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이용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활석인데요. 자, 이 활석을 가지고 뭐 타이어 이 고무 배합제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물감이라든지 페인트 이런 인쇄물에 있는 뭐 잉크 이런 재질의 활석 같은 걸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있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교과서 55페이지. 자, 첫 번째 화성 광상. 자, 이 화성 광상은 얘는 이제 화성암이 생성될 때니까 마그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마그마 관련이 있다. 화성 광상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마그마로부터 유용한 물질들이 이 뭐 많이 분리되거나 뭐 모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화성 광상이라고 하는데 이 마그마 내부에 얘들이 선택적으로 집적되어 있던 거 어느 뭐 마그마에 고루 퍼져 있으면 안 되고요. 큰 마그마 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어느 일정한 부분에 많이 모여 있으면 광상이라고 할 수 있죠. 얘네가 이제 경제적으로 가치를 좀 띄려면은 많이 모여 있는 게 좋아요, 사실. 그리고요, 주로 이 화성 광상은 판의 경계를 따라서 분포하죠. 뭐 수려면 경계, 발사면 경계. 이런 경계에서도 마그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이제 밀집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성 광상은 뭐 판 경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화성 광상도 뭐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뭐 정마그마 광상, 기성 광상, 뭐 접촉 교대 광상, 열수 광상 등으로 분류합니다. 종류가 더 다양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마그마 광상부터 보면은 마그마가 이만큼인데 이 마그마 중에서도 여기 아랫부분에 광물들이 좀 침전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그마 방에서 어느 특정 지역에 광물이 밀집되면 정마그마 광상이라고 하고 접촉 교대 광상은 여기 있는 마그마예요. 마그마랑 옆에 있는 다른 암석이랑 만나는 부분이죠. 접촉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이 마그마 성분들이 이 암석으로 침투하고 나서 생기는 곳을 우리가 접촉 교대 광상이라고 합니다. 그 열수 광상은 마그마에서 뭔가 핑 빠져나온 것 같죠. 이 마그마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액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안에는 기체 물질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휘발성 물질. 그래서 우리가 화산 분출하고 나면은 이산화탄소가 막 분출하죠. 화산가스. 그런 것처럼 CO2를 비롯해서 뭐 기체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체들이 이 마그마 상태가 굉장히 고압이다 보니까 기체 압력이 높아져요. 강한 압력으로 주변 바위, 틈 같은 데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열수, 뭐 뜨거운 물이다라고 이제 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흐르는 유체라고 보면 돼요. 유체라고 해서 꼭 액체만은 아닙니다. 액체와 기체 이런 아이들이 주변 암석을 이렇게 침투하면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열수광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의미 있는 자원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이 많이 있는 곳, 광상. 자, 이렇게 우리가 화성광상을 뭐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퇴적광상인데 퇴적 물질이 일제 쌓일 때 유의미한 자원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의 광상이나 암석이 자, 퇴적작용,
풍화 침식 운반돼서 뭔가 암석이 쌓이는 이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유용한 광물이 집중적으로 쌓였다. 그럼 퇴적광상입니다. 그래서 이 퇴적광상은 주로 풍화 침식이 일어나니까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퇴적광상도 뭐 풍화 잔류광상, 기계적 퇴적광상, 우리가 표사광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사금 같은 게 이 표사광상이 많이 해당되고요. 침정광상, 침정광상은 뭐 소금 얻는 거랑 비슷해요. 바닷물이 뭐 증발해서 그 안에 녹아 있는 뭐 수용액 속에 녹아 있는 물질들이 침전돼서 이제 얻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침정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광상으로 우리가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변성광성은 암석이 이제 고온고압에 의해서 변성될 때 이때 이제 만들어지죠. 그리고는 접촉 변성 광상, 광역 변성 광상 등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할 수 있죠. 자, 교과서 넘어가서 이제 56페이지인 해보기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나다 광상에서 산출되는 자원의 종류를 조사해보자 되어 있는데 먼저 가번은 화산광성이에요. 여기는 구리가 많이 나오나 봐요. 구리 광상이라 나와 있는데 그림 잘 보면은 이렇게 트럭이 있어요. 이게 트럭. 이 트럭이 엄청 큰 트럭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조그만 자동차 얘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자동차죠. 딱 봐도 뭐 엄청 크죠. 얘가 이제 뭐 우리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트럭이 아니라 진짜 큰 뭐 우리 교실만한 교실보다도 더 큰가? 우리 학교 건물 1층에 있는 시청각실만한 그런 트럭이에요. 이런 노천광상에서 사용하는 엄청 큰 트럭. 밖에 하나만 해도 뭐 지름이 몇 미터씩 되는 네, 그런 트럭이고요. 네, 트럭 얘기만 하고 있었네요. 선생님이 자동차를 조금 좋아해서. 그 다음에 네, 나보는 변성광상. 흑연광상인데 이 까만 부분 여기가 흑연인 것 같아요. 연필심 만드는 그 흑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망치가 있는데 이거 지질 망치라고 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이 금속 부분이 일반 철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요. 얘로 바위를 내려치면 바위가 뭐 깨지는 그런 바위를 깨트리는 용도로 씁니다. 자, 여기는 흑연광상, 변성광상. 오른쪽은 이제 퇴적광상인데 철광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층리가 이렇게 막 구부러졌죠. 습곡을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철이 많이 포함된 부분이에요. 적철석 같은 거. 붉은색 토양이 철을 많이 포함된 토양이 쌓여서 생긴 적철석 같아요. 자, 뭐 층리도 잘 발달되어 있고 자, 이런 퇴적층에서 퇴적광상이 이제 나왔는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산출되는 자원을 조사해보자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은 사실 다 자료를 찾을 수 있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구리광상에서는 구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철석 같은 것도 많이 나온대요. 철과 구리가 이제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가져다가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 같은 데서 철 제품으로 이제 뭐 재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성광상에서는 주로 이제 흑연이나 성면, 성면은 이제 1급 발암물질이라서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 많이 썼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도 저는 이렇게 단열재로 썼는데 한동안 도서관 공사했잖아요. 그때 이 성면 제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석이나 뭐 석탄 같은 것들이 변성광상이다. 그다음 퇴적광상은 철과 다이아몬드, 뭐 백금 같은 거, 그리고 이 다음에 글자 가렸는데 고령토, 네, 고령토 도자기 만든 흙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퇴적광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흑연은 변성광상이에요. 흑연이 열과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면 뭐로 바뀔까? 다이아몬드로 바뀌겠죠. 다이아몬드는 퇴적광상에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환경은 흑연이랑 비슷해요. 흑연처럼 변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뭐 보석이죠. 쉽게 말하면 이 보석은 주로 어딘가에 뭐 풍화 침식당한 그 퇴적물들이 쌓일 때 같이 많이 발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퇴적광상에 분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철은 여기도 있고
자철석 여기 이거 철이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한 광물이 하나의 광상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광성에서 같이 발견되기도 해요. 변성 광상에서도 뭐 발견되고 화성 광상에서도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광상에서 동시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56페이지 이제 2번 광상에 수반되는 자원의 종류인데 이 교과서에 있는 표예요. 자, 이 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봅시다. 금속 광물 자원과 비금속 광물 자원으로 나눴어요. 자, 뭐 백금 같은 경우는 주로 금속 광물인데 얘는 화성 광상에서 많이 발견된다. 뭐 금은 이런 보물? 이런 금속도 주로 화성 광상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퇴적 광상에서 나오는 건 히토류 같은 거, 우라늄 같은 경우는 주로 퇴적 광상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뭐 고령토 같은 경우는 비금속 광물인데 주로 퇴적 광상에서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하나의 광상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개 이상의 광상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는 다이아몬드 화성 광상에서 나왔죠? 사실 마그마 분출할 때 다이아몬드 이렇게 같이 나오기도 해요. 네. 자, 이건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금속 광물 자원인데 먼저 금과 은은 화합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자연금, 자연은 이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금이 나오면 은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주로 황화광물 형태로 나오는데 뭐 황동석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리, 이 동만 이제 뽑아내는 거죠. 철 같은 경우도 적철석, 자철석 이렇게 주로 산화철로 나오는데 뭐 황철석 같은 것도 나온대요. 그런데 황철석은 뭐 가공 중에 이제 황가스가 나와서 잘 이용하지 않고요. 주로 적철석 같은 이런 계열을 우리가 이제 제철, 포스코 같은 그런 제철소에서 가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보면 납을 많이 포함한 방연석, 아연을 많이 포함한 섬유연석, 주석석,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보크사이트 같은 걸 우리가 주로 이용하죠. 자, 이 보크사이트 아까는 이게 뭐 비금속 광물 자원에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 알루미늄 원료라서 보크사이트 자체가 이제 뭐 비금속이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뭐 돌이죠, 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알루미늄 자체는 이제 금속 광물 자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비금속 광물 자원 보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시멘트 재료인 석회석기, 그다음에 유리의 재료인 규사, 뭐 형석, 석고, 황, 규조토, 발매트 요즘 많이 쓰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비금속 광물 자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분류하는 석유, 석탄, 그리고 금속 광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을 비금속 광물 자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얘는 재련 과정이 없이 바로 유업은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거, 도자기나 뭐 타일 같은 거 만드는 그런 뭐 그런 데 쓰이거나 아니면 무기화학공업의 원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단순하죠. 네, 광상에 대해서만 좀 구별만 좀 하면 돼요. 크게 중요한 것도 없고 수능 같은 데는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지하 자원 같은 거, 자원은 사실 개발하면 돈이 되죠.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평가하기 문제 풀면서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읽어봤죠? 자, 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네, 그 세 가지. 네, 세 가지. 화성광상, 퇴적광상, 변성광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온고압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질문. 변성광상이 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광물과 암석을 실생활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선생님이 당부할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평광 현미경 자료를 조금 더 제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영상 찍어서 제작한 자료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테니까 한번 보기 바래요. 직교니콜과 개방니콜에서 광물들 또는 암석 박편들이 어떻게 관찰되는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상으로 보면서 한번 내용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